네, 안녕하세요. 피그말리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지브러쉬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2024년이지만 저는 아직 2022년 버전을 쓰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2022년 아닌가? 2020년에 구매를 해서 업데이트를 2022년까지만 지원을 해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는 업데이트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2022년 버전에서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귀여운 푸딩집을 이렇게 불러와 봤고요. 여러 미러와 관련된, 그러니까 거울 반사 약간 좀 그런 관련된 기능들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미리 제 영상들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축키들을 다 설정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런 것들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유용한 기능이 단축키 X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빨간 점이 두 가지가 포인터가 두 가지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는 좌우 대칭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좌우 대칭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좌우 대칭으로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이 크림이 여기는 튀어나왔는데 여기는 안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금 허공에서 그리고 있는 개념이라서 그림이 안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아래쪽에다가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메트리 기능인데 이 상단 메뉴 중에 트랜스폼에 들어가면은 액티베이트 시메트리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 X라고 써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X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Y나 아니면은 Z 두 개를 다 켤 수도 있고요. Y를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디 갔죠? Y 나와라. 저 Y가 실종된 것 같아서 그냥 Z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Z값으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얘가 이렇게 밖으로 아예 포인터가 뭐 여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딱 제대로 정렬된 것 같지가 않고 포인터가 여기 이런 식으로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옆에 오른쪽에 완전 오른쪽 말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메뉴들 보면은 여기 가운데에 로컬 시메트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 자체의 시메트리를 맞춰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중앙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Y를 다시 켜볼까요? 이제 적용이 되네. 아까 생크림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말한 지금 이 상황인데 포인터가 생크림에는 있는데 하나는 화면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렸죠. 이런 상황일 때 로컬 시메트리를 켜주면은 이렇게 이 전체 물체에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푸딩이 빨개갖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포인터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은 지금은 또 제대로 되는데 이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막 좀 지멋대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런 기능이 있고 한 번에 내가 앞뒤를 다 수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저는 X값과 G값을 한번 같이 켜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뒤를 다 같이 수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이 푸딩의 중심에 맞지 않고 약간 비틀어져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미 여기에다가 이제 푸딩 앞면에 여기 문을 뚫으면서 중심이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얘는 이제 햄스터 집으로 제가 만든 건데 예전에 햄스터를 키웠었는데 치명적인 설사병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햄스터는 설사가 굉장히 치명적이죠. 아무튼 그렇고 요 R 기능이 도대체 뭘까 하시는데 이거는 이런 동그라미
이런 동그라미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도 푸딩 만들 때 이 기능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다 작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원통으로 여기를 뚫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y 값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숫자는 포인터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를 하면은 이렇게 포인터가 8개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표면을 다듬고 싶다 하면은 포인터를 여러 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반지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저처럼 이렇게 푸딩 모양 만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이런 시메트리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기능은 G 플러그인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서브툴 마스터가 있어요. 여기에 미러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거는 그래도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시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브툴에서 이거를 하나로 합칠 거냐 아니면 두 개로 만들 거냐, 따로따로 분리를 할 거냐, 그리고 이거는 X축에서 좌우 대칭을 만들 거냐 아니면 Y, Z축으로 복사를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뭔가 대칭이 된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얘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져서, 지금 서브툴도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 대칭된 이것들을 분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토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맘만 먹으면 분리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이렇게 하나로 좌우 대칭돼 버리면 되게 당황을 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토그룹 기능으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싫으시면은 이렇게 서브툴에서 두 개로 나뉘는 이거를 클릭하셔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또 아까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서브툴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분리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좌우 대칭의 물체가 두 개로 이렇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지오메트리의 포지션에서 포지션 값을 0, 0, 0 이렇게 다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아까 같이 좌우 대칭 뭐 이렇게 Z축 대칭 뭐 이렇게 해도 그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Y축을 많이 올려 볼게요. 그런 다음에 Y 대칭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서브툴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서브툴 안에서는 하나의 서브툴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지만, 아까 X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Y 값이 거의 0에 아이고. Y 값이 거의 0에 가까우면은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상황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붙어서 만들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없애고요. 두 번째 기능은 디포메이션에
여기 오른쪽 메뉴에 중간쯤에 디포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미러가 있어요. 똑같은 미러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은 진짜 거울처럼 좌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X, Y, Z 이렇게 써 있거든요. Y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Y축으로 반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X, Z 둘 다 켜보고, X, Z 둘 다 켜보고 반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X, Z축 둘 다 반전이 된 상태예요. 사실상 바뀐 게 없어 보이긴 하죠. 그냥 방향만 뒤바뀐 걸로 보여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물체가 복제되는 거는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하나의 서브툴을 반전만 시켜주는, 그냥 거울처럼 반사만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서브툴이나 뭐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미러 앤 웰드인데, 미러 앤 웰드가 미러 앤 웰드가 여기 또 옆에 지오메트리에, 제가 이미 눌러놨는데 지오메트리에 요 아래쪽에 모디파이 토폴로지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 미러 앤 웰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러면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맨 처음은 아니죠. 시메트리 빼고 두 번째로 했었던 그 미러랑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얘는 그냥 서브툴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죠. 뭔가 결과는 비슷한데, 근데 얘는 진짜 약간 뭐랄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참 어렵기는 한데, 첫 번째 미러가 아예 두 개를 만드는 게 아예 목적이라면은 얘는 그냥 거울처럼 그냥 대칭으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계속 헷갈리지만은 우리가 아까 여기 디포메이션에서 봤었던 이 미러는 대칭만 해주는 한 개의 결과를 대칭만 해주는 결과였다면은 요 마지막에 미러 앤 웰드,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있는 미러 앤 웰드는 하나를 가지고 그냥 그 있는 것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러는 반전을 시켜주고 이전의 결과는 없어진다면은, 그러니까 반전을 시켜주고 앞의 결과는 없어지는, 그 뒤의 결과만 남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모디파이 토폴로지의 미러 앤 웰드는 반전된 전후 모든 결과를 다 보여줘요. 말이 참 어렵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좌우 대칭된 진짜 거울 같은 모습을,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거울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잠깐 이거를 띄워놔 볼게요. 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려나? 오토그룹을 해도 붙어버렸기 때문에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얘는. 예, 이거는 오토그룹조차 통하지가 않아요. 제가 일단은 다시 푸딩을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본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 복제하고 숨겨 놓을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다시 세이브해서 불러온 게 귀찮아갖고 그냥 임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수업을 들어주세요. 다시 지오메트리의 미러 앤 웰드를 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는 X축에서 조금 이거를 옆으로 좀 이렇게 옮겨놔 볼게요. 요 중심에서 요만큼 거리를 띄워놔 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미러 앤 웰드를 해보겠습니다. 거울이 여기에요. 거울이 요 가운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클릭을 해보면, 자, 어떤 느낌인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실까요? 이 거울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X, Y, Z가 자세히 보면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원하는 대로 클릭을 하시면은 또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Z축의 중심은 여기에요. 요 바닥면.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이렇게 조금 띄워놓고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클릭.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착각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Y랑 Z랑 헷갈렸어요. Z축의 중심은 옆으로 돌렸을 때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의 좌우 대칭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반전을 시켰고 요렇게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걸 원치 않고 이쪽에 있는 얘를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총 4개를 만들고 싶어 할 때는 얘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요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약에 중심에서 안 벗어나고 이렇게 걸쳐 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이렇게 둘이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은 후에 미러 앤 웰드를 하면은 이렇게 4개의 푸딩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쪽 면을 반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쪽 면을 반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 문짝을 없애볼게요. 이 문짝을 없애고 싶은데 방금 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짝이 복제가 돼서 이쪽에도 문짝이 생겼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미러 기능들을 이제 머리가 아프지만 이제 좀 응용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셀렉트를 이용해서 다른 오브젝트들은 좀 숨겨 볼게요. 아이고, 얘네가 붙었나 봐요. 안 붙었는데 왜 이러지? 네,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히든 해서 얘네 따로 분리해놨어요. 일부러. 그냥 미러 앤 웰드를 해버리면은, 아이고, Z축으로 해버리면은 이렇게 문짝이 2개가 나와버리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이 푸딩문을 막아서 요런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의 푸딩을 만들고 싶어. 이럴 때는 아까 2번째 미러 기능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Z축이 반전되는 미러 기능을 써서 먼저 뒤바꿔준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미러 앤 웰드를 쓰면 되겠죠.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일단은 디포메이션에 들어가서 미러에 우리는 지금 Z축을 반전시킬 거니까 Z를 눌러서 이렇게 뒤바꿔준 다음에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미러 앤 웰드 클릭하면은 이제 모든 면이 다 푸딩인 제가 원하던 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은 요 X 단축키, 요 트랜스폼에 있는 액티베이트 시메트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흔히 좌우 대칭, 말 그대로 뭐 눈 한 장만 그리고 싶은데 작업을 양쪽 다 하기 번거로울 때, 그럴 때 흔히 쓸 수 있는 기능이겠죠?
제가 푸딩 요 전체 균일하게 똑같이 작업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이 생크림 만들 때도 요 액티베이트 시메트리의 요 레디얼 값을 좀 응용을 해서 요 생크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러인 디포메이션에 있는 요 미러 값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러 앤 웨드랑 이제 자주 쓰이게 되는데 미러 앤 웨드가 이쪽에 왼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에 복사해주는 기능이라서 내가 그거를 원치 않고 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복제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요 미러를 이용해서 먼저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먼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 있는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있는 미러 앤 웨드를 이용해서 바꿔주면 된다. 근데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러 기능들이 조금 이름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좀 많아갖고 많이 복잡하시겠지만은 기억을 하시면은 확실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도 어쨌든 매번 이거를 위치를 찾고 하면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단축키 이렇게 메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어쨌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브러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유튜브 말고 중강이랑 제가 이제 지금 피그말리온 미술공간이라는 이제 화실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일반적인 미술 그냥 그림이나 아니면 뭐 만들기 같은 걸 알려드리기도 하고 지브러시 수업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알려드릴 수도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 직접 찾아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줌 강의를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나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떤 기능들을 써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좀 막막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그나마 배울 수 있는 데가 이제 게임 학원인데 게임 학원은 말 그대로 이제 게임 캐릭터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꼭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까지 강제로 다 배워야 되는 좀 그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런 꼭 인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푸딩 만드는데 방금 전에 제가 뭐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쓰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어떤 거를 배우면은 좋을지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